예, 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저희 지난 강의에서 저희가 진짜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 문제의 근원 원인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중에 5와이즈, 파레토 도표, 그리고 원인 결과 도표를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저희가 원인을 분석하는 기법 중 하나인 기능 분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진짜 문제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능을 분석하려면은 시스템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시스템이라는 것은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두 가지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시스템의 예를 보면요. 이런 망치 있죠. 망치 같은 경우에는 물체를 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머리와 손잡이로 구성된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자동차는 사람이나 물건을 이동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기능을 명시했고요. 프레임, 엔진, 바퀴, 핸들 등으로 구성된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고요. 그러면 시스템의 기능이란 무엇인가 보면은 어떤 이제 대상의 특성을 바꾸는 작용을 우리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즉, 시스템이 하는 일이 이거죠. 시스템이 어떤 대상의 특성을 바꾸는 작용을 하고 그것을 우리는 시스템의 기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스템 기능과 관련된 용어들이 4개가 있는데 이거는 알아두시면 뒤에서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도구, 툴입니다. 이건 바로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가 되겠죠. 예를 들어 아까 망치였다면 이 망치 자체가 도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상이 있겠죠. 오브젝트라고 하고요. 도구를 이용해서 특성을 변화시키고 싶은 사물, 물체를 얘기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못이 있을 수 있겠네요. 망치가 못 말고 다른 것도 칠 수 있겠지만 못이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자, 특성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 구별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못이 이런 나무에 박힌 다음에 이 못이 얼마나 박혀 있는가 그 위치 같은 게 특성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작용, 액션입니다.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해서요. 자, 이 도구가 이 대상을 치는 이런 액션을 수행하게 되죠. 이런 작용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스템과 관련된 용어들은 도구, 대상, 특성, 작용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과 그 기능의 예들인데요. 자, 우리 톱 같은 경우 톱은 시스템이고요. 이런 칼날과 이런 손잡이 같은 걸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이것이 하는 기능은 물체를 자르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키보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키보드는 이게 시스템이고요. 여기 자판들로 구성되어 있죠.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능이고요. 그릇 같은 경우 음식을 담는 역할이고요. 양산이라는 시스템은 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게 기능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게 시스템과 기능의 사례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양한 물체들에 대해서 그걸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그 기능을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스템의 기능이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기능은 이 상황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요.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망치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쓰느냐, 못을 치는 데 쓰느냐, 아니면 토르 같은 녀석들이 악당들을 때리는 데 쓰느냐에 따라 그 기능이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상황에 따라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자동차의 기본적인 기능은 사람을 태우고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신분을 과시하는 좀 고급 자동차 같은 경우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 타고 다니죠. 역할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릇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음식을 담는 건데 자, 이렇게 그릇을 장식용으로도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과 기능의 특징 중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시스템에서 왜 기능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기능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능의 문제라고
해도 될 정도로 기능의 문제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보면 그 제품 자체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의 기능을 구매하는 거죠. 예를 들어 세탁기를 구매한다고 하면 이 세탁기를 구매하는 목적은 세탁기를 가지는, 소유하는 게 아니죠. 빨래를 하는 기능을 사기 위해 우리는 제품을 구매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스템을 기능으로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시스템을 볼 때 기능으로 보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가 시스템과 기능이라는 것을 살펴봤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기능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성을 변화시키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기능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가 어떤 작용 대상에 어떤 특성을 직접 변화시키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만약 어떤 작용이 대상의 어떤 특성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기능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한 거죠.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망치를 지금까지 예를 들었었는데요. 자, 두 가지 기능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망치의 기능은 못을 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고요. 자, 두 번째는 망치의 기능은 못을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어떤 정의가 올바른 정의일까요? 예, 잠깐 생각해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넘어가서 보면요. 자,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게 망치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됩니다. 자, 우선 자, 망치는 도구죠. 그 다음에 못이라는 대상을 움직여서 얘가 치는 거죠. 이렇게 움직여서 못의 위치, 이게 특성이죠. 못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라고 정의하는 것이 올바른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명확히 정의했기 때문이죠. 망치가 못을 친다만 가지고는 그 못의 특성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기능 정의는 망치는 못을 움직여서 못의 위치를 변화시킨다 라고 하는 게 올바른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능을 올바르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기능 수행의 주체인 도구, 그리고 작용을 받는 대상, 이게 목적어가 되겠죠. 도구가 주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게 동사가 되겠죠.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해서 우리가 기능을 정의해야 올바르게 기능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 도구가 대상을 어떻게 해서 변화시킨다 라고 하면 그게 이제 기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구가 대상을 어떻게 한다, 어떤 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주어는 사람, 목적어를 이동시키는, 이게 동사가 되는 거죠. 작용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정의하는 것이 자동차에 대한 올바른 정의 중 하나가 자동차의 기능에 대한 정의 중 올바른 정의 중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도구가 주어가 되고 대상이 목적어가 되고 그리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꼭 포함해서 기능을 정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주체인 도구가 대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또는 유지시키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정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안전모 있죠.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에 방어하기 위해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안전모를 쓰는데요. 자, 이 안전모에 대한 기능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실래요? 예, 이렇게 일단 쉽게 생각나는 건 이런 걸 거예요. 안전모의 역할은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물체가 떨어지면 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자, 하지만 이 기능의 정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죠? 자, 특성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키고 유지시켰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머리를 보호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모호합니다. 되어 있지 않죠. 자, 그래서 올바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모는 머리에 부딪히는 위험물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그럼으로써 이제 보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의를 해야지 우리가 그 안전모라는 대상이 위험물의 위치라는 특성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을 감소시켜서 머리를 보호한다 라는 것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정의는 다시 안전모는 머리에 부딪히는 위험물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가 되게 됩니다. 이게 좀 더 명확하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로 선풍기에 대한 기능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3초 정도 기다렸다가 같이 보도록 하죠. 여러 가지 형태로 아마 정의를 하셨을 텐데요. 아마 이렇게 정의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선풍기는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자, 이 정의 뭐가 문제죠? 자, 마찬가지로 사람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잘못된 정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올바른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죠. 자, 선풍기는 주변의 공기를 움직여서 공기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실제 선풍기가 하는 일은 주변의 공기를 움직여서 그 온도를 낮추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람이 시원하게 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기능 정의 중 하나는 선풍기는 주변 공기를 움직여서 공기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조금씩 감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몇 가지 예제를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레이저 포인터입니다. 이런 거죠. 레이저 포인터. 자, 레이저 포인터의 기능에 대해 정의. 그냥 일단 생각하면 이런 게 떠오를 것 같아요. 레이저 포인터는 발표 자료를 가리키는 역할을 합니다. 보면 제가 이렇게 발표 자료를 가리키고 있죠. 자, 하지만 이게 올바른 정의일까요? 제가 이 레이저 포인터를 왜 쓰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여기를 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올바른 정의는 레이저 포인터는 사람의 시선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가 올바른 기능의 정의가 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에어컨의 공기 필터입니다. 자, 공기 필터의 역할, 기능은 공기 필터는 공기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얼뜻 보면 맞는 것 같지만 또 얘를 어떻게 정화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올바른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에어컨 공기 필터는 먼지를 잡는 역할을 하는 거죠. 먼지를 잡아줌으로써 공기가 정화돼서 나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진공청소기 같은 경우는 진공청소기는 먼지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얼핏 보면 또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얘가 어떻게 먼지를 제거하는지 정확히 정리를 해줘야겠죠. 진공청소기는 공기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럼으로써 진공 상태가 되고 그 결과 먼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가 정확한 올바른 기능에 대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칫솔입니다. 자, 칫솔은 치아를 깨끗이 하는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지 그 기능이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죠. 더 명확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칫솔은 치아 표면이나 치아 사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함으로써 치아를 깨끗하게 해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능에 대한 정의, 얼핏 생각하기에는 맞는 것 같은 많은 정의들이 알고 보면은 그 실제 동작이 어떻게 우리의 특성, 어떤 대상의 특성을 변화시키는지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올바른 정의는 어떻게 우리의 특성을 변화시키는지를 명확하게 정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 영상 멈추시고 내용들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스스로 연습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스템 기능 알아봤고 그 기능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능을 어떻게 잘 분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저희가 기능을 분석해야 문자 문제가 정의 가능하게 되죠. 자, 기능 분석, Function Analysis라는 것은 무엇이냐 보면은 시스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스템 또는 구성, 부품의 진짜 기능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거죠. 자, 기능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구성 요소를 파악한 다음에 분석을 시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품입니다. 부품이라는 것은 시스템을 구성한 하위 요소, 서브시스템이죠. 뭐 쉽게 말하면 이 자동차를 만들 때 뭐고 어떤 부품들이 필요한가인 거죠. 예를 들어 프레임, 엔진, 바퀴 등은 이 시스템의 부품, 서브시스템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환경 요소입니다. 저희가 시스템으로 대상을 분류했을 때 하위 시스템이 있었고 상위 시스템이 있었죠. 슈퍼 시스템. 즉 시스템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이 환경 요소, 슈퍼 시스템이 됩니다. 자동차를 예를 들면은 도로, 자동차가 달린 도로, 자동차에서 들어가는 연료,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 등이 이 환경 요소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상이죠. 이 시스템이 실제로 변화시키고 싶은 대상, 이 특성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물체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예를 들면은 이 자동차가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타고 갈 수도 있고요. 물건이 실려갈 수도 있죠. 사람과 물건 등의 위치를 변화시키게 되죠. 다른 대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간단히는 이렇게 사람이나 물건 같은 것이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부품, 환경 요소, 대상으로 구성 요소들을 분류한 다음에 우리는 기능 분석도라는 것을 그려서 그 기능을 진짜 기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형태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는 법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세 기능 분석도를 작성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기능의 구성 요소를 먼저 식별해야 돼요. 시스템, 대상, 환경 요소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얘는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좀 구분을 해줘야겠죠. 시스템은 직각사각형으로 그릴 거고요. 대상은 동그라미로 그릴 거고요. 환경 요소는 육각형으로 그리도록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성 요소들, 얘네 3명 사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요소들 사이의 기능을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능 중에는 유용한 기능과 유해한 기능이 있을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실선으로 표현하고요. 나쁜 건 점선으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기능을 분석한 다음에는 계략적인, 완벽한 상세한 건 아니지만 계략적으로 분석도를 한번 그려보는 거죠. 시스템과 대상과 그리고 환경 요소들 사이에 어떤 유해한 기능과 유해한 기능들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려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본 다음에 그려서 우리가 유형 기능과 유형 기능을 표현해 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세부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품을 식별해 보는 겁니다. 자, 이 시스템, 어떤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품들을 추가로 이 안에다가 넣어 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 시스템은 이 점선사각형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이 안에 구성하고 있는 제품들을 직각사각형으로 이제 확장을 해보는 거죠. 이 녀석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확장하고 나면은 실제 대상과 환경 요소들 사이의 관계, 유해한 효과와 기능과 그리고 유용한 기능들 사이의 관계가 좀 더 명확해지겠죠. 얘는 여기로, 얘는 이 부품으로, 또 얘는 이 부품으로, 이런 식으로 명확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부 부품들까지 포함해서 구성 요소들 사이의 세부 기능을 분석하게 되고요. 그 결과 상세 기능 분석도가 도출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하면 각각은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시스템은 직각사각형, 대상은 둥근사각형, 원으로 하셔도 좋고요. 환경 요소는 육각형, 그리고 유용한 기능은 실선, 유해한 기능은 점선. 상세 기능 분석도에서 우리의 시스템은 점선, 사각형으로 표현이 된다. 한 번 더 상기시키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대충 감이 오죠. 이 점선으로 된 건 시스템, 이 안에 부품들이 직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이게 우리가 변화시킬 대상이네. 그리고 여기 환경 요소가 육각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유용한 기능은 실선, 유해한 기능은 점선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어떤 걸로 유해한지, 유용한지가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보면은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면 우리가 단계에서 보면은 계략적인 기능 분석 먼저 수행한다고 했죠. 거기서는 시스템, 그냥 대상, 우리가 사용한 시스템, 자동차 크게 하나 있고요. 변화시키는 거 사람이 있고 환경 요소의 매연과 연료를 정의했습니다. 그래도 이들 사이의 기능, 유용한 기능과 유해한 기능을 구분해 보면 유용한 기능은 자동차는 사람을 이동시키고요. 그리고 연료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매연을 발생시키는 유해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이제 부품들을 분석하게 되고요. 부품 도출해서 그들의 기능을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세 기능 분석도가 완성되게 되겠죠. 아까는 자동차 시스템을 크게 봤었는데 다시 이 안에 우리 부품들을 적어보는 거죠. 프레임, 엔진, 바퀴 등이 있네요. 이 중에 특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를 좀 더 진하게 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실제로 유용한 기능과 유해한 기능들이 어느 부품과 관련이 있는지 전체적인 걸 볼 수 있죠. 자, 사람을 이동시키는 거는 프레임이 하는 유용한 기능이고요. 자, 도로를 손상시키는 거는, 바퀴를 손상시키는 거는 도로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바퀴는 프레임을 이동시키는 유용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엔진은 바퀴를 돌리는 동력을 전달한다. 연료는 엔진을 돌리게 되는 거죠. 아까 연료가 자동차를 움직인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엔진을 움직이게 하고, 그것이 바퀴를 돌리고, 그것이 프레임을 움직이게 한다가 되는 거고요. 매연이 발생하는 것도 자동차, 전체에선 자동차였지만 자세히 봤더니 엔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에 대한 상세 기능 분석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어디를 해결하게 하면 될지, 진짜 문제가 뭔지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다른 예제를 또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은 칫솔입니다. 자, 앞에서는 자동차 예제에서는 우리가 기능 분석도만 한번 예를 들어 본 거고요. 이제는 이 단계를 하나씩 쫓아가 보죠. 우리가 기능 분석도를 작성할 때 처음 해야 되는 일은 기능 구성 요소를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식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칫솔이 되게 되고요. 대상은 이물질이 되게 되고요. 이물질을 없애는 역할을 하죠. 환경 요소는 이빨을 닦은 칫솔과 잇몸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 사이에 일단 기능을 분석해 보면 유용한 기능, 이게 칫솔의 기능이죠. 칫솔의 이물질을 제거하게 되는 거고요. 유해한 기능은 칫솔이 치아 표면을 손상시키게 되고요. 이물질이 치아에 부착되고 이물질이 또 잇몸에 부착되는 게 유해한 기능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략적인 기능 분석도를 먼저 작성을 하겠죠. 칫솔이라는 큰 시스템을 놓고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자, 칫솔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유용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하지만 칫솔은 치아 표면을 손상시키는 유해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이물질은 치아에 부착되는 유해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잇몸에도 부착되는 유해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략적인 기능 분석도를 그리고 난 후에는 이 시스템을 부품으로 식별해야 되죠. 자, 칫솔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칫솔에 헤드가 있을 거고요. 칫솔에 솔이 있을 거고요. 칫솔에 목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부품을 구분한 다음에는 이제 실제 세부 기능을 분석해 보는 거죠. 자, 보면은 이 손잡이, 목은 여기군요. 목이 여기 있고 손잡이 있죠. 손잡이는 이 목을 지탱을 하고요. 목은 얘가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내용들이고요. 이 헤드라는 것은 이 솔을 붙잡고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솔이 실제 이물질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게 유용한 기능에 대한 분석이고요. 유해한 기능은 실제 칫솔이 아까는 치아 표면을 손상시킨다고 했는데 실제로 봤더니 솔이 치아 표면을 손상시키는 거죠.
그리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물질이 치아에도 붙고 이물질이 잇몸에도 붙는 유해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한 다음에 상세 기능 분석도를 다음과 같이 이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했던 이 기능들을 그림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렇게 글로 있는 것보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났더니 뭔가 훨씬 더 큰 그림이 보이죠. 뭐가 문제고 뭘 해결하려면 뭘 건드려야 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아 표면 손상되는 걸 방지하고 싶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뭘 건드려야 되냐? 이 소리라는 녀석을 건드려야 되겠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은 유지를 해야겠죠. 자, 이렇게 전체적인 시스템을 보고 난 후에는 우리가 이 진짜 문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능 분석한 거를 통해서 어떻게 진짜 문제를 정의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앞서서 문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능 분석도를 작성하는 것까지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이제 그 핵심 기능, 문제의 핵심이 되는 부품에 환경 요소에 미치는 기능을 중심으로 이제 핵심 기능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제 진짜 핵심이 되는 이 시스템의 진짜 중요한 기능이 뭔가, 그리고 진짜 안 좋은 기능이 뭔가를 분석을 하는 거죠. 이게 분석이 된 후에는 이것들을 기반으로 핵심 기능을 기초로 유해한 기능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 될 거고요. 유용한 기능은 유지하는 게 목적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유해한 기능을 제거하고 유용한 기능을 유지하자 또는 더 강화하자라는 형태로 진짜 정의문을 작성할 수 있겠죠. 자, 저희 칫솔의 예를 계속 가져가 보도록 하죠. 저희가 앞에 상세 기능 분석도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이제 핵심 기능들이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핵심 부품은 알고 봤더니 소리더라. 그리고 대상 환경 요소는 아까 분석한 것이 있고요. 그래서 핵심 기능 중에 좋은 거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라는 걸 분석을 했죠. 핵심 기능 중에 나쁜 거는 표면을 손상시킨다 라는 걸 우리가 또 체크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진짜 문제 정의는 어떻게 하게 되는 거죠? 얘를 유지하면서 얘는 제거하는 것이 되죠. 자, 그래서 핵심 기능 분석을 해보면은 자, 솔 자체가 아니라 칫솔의 핵심 기능인 이물질 제거 기능이 핵심 기능이 되는 거고요. 얘를 유지하면서 유해한 얘를 없애보자 라는 게 진짜 문제의 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얻어진 진짜 문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칫솔의 기능 향상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 이물질은 잘 제거하면서 이게 우리가 유용한 기능이었죠. 자, 소리 없는 칫솔을 만들자. 왜냐하면 소리, 치아를 손상시키니까 유해한 기능을 제거하자는 거죠. 자, 이렇게 정의된 정의를 통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될 거고요. 그것을 통해 나온 제품 중 하나가 이런 제품이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워터픽이라는 이제 칫솔입니다. 칫솔인데 솔이 없죠. 얘 뭐 하는 거냐면 여기서 물을 쏴서 이렇게 물을 쏴서 치아 사이에 있는 이물질을 없애는 거죠. 저렇게 함으로써 유용한 기능, 이물질을 없애는 기능은 우리가 유지를 했고요. 하지만 우리가 솔에 의해서 망가지는 이 칫솔의 손살은 이걸 솔을 없애고 물을 사용함으로써 유해한 기능도 제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진짜 문제를 잘 정리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제품, 어떻게 보면은 창의적인 제품이 된 거죠.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식칼입니다. 이런 칼이죠. 자, 이런 칼이 있는데 문제가 뭔가 봤더니 아마 요리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칼로 야채를 좀 자르다 보면, 좀 물기가 많은 야채를 자르다 보면 야채 조각이 칼면에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해보신 분 알 텐데 이거 되게 불편해요. 이게 잘 계속 걸리적거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건 문제를 인식을 했죠. 최초의 문제를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 인식 정의문을 작성할 수 있겠죠. 야채를 쉽게 자를 수 있도록 식칼을 개선하자라는 문제를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짜 문제를 정의해야 될 거고요. 그 첫 번째 과정은 문제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했더니 다음과 같이 수집이 되었습니다. 야채를 자르는 것은 식칼의 칼날이다. 야채가 달라붙는 부분은 식칼의 칼면이다. 야채를 자를 때 도마가 야채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 같은 정보들이 수집이 됐을 거고요.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구성 요소를 식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식칼이 시스템이 되고요. 대상은 야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도마 그리고 칼을 잡는 손, 이 환경 요소로 식별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거는 여러분이 이제 분석하는 걸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구성 요소들은. 자, 그래서 이런 구성 요소들 사이에 이제 기능을 분석하는 거죠. 식칼이 야채를 자르고요. 도마가 야채를 지탱합니다. 야채가 식칼에 달라붙고요. 식칼에 손이 상처를 입힙니다. 이게 유용한 거고요. 이게 유해한 기능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기능을 분석했으면 다음은 뭘 해야 되죠? 기능 분석도, 계략적인 기능 분석도를 작성을 하는 거죠. 자, 칼, 시스템, 대상, 환경 요소가 분석이 됐고요. 유용한 기능, 칼이 자르는 것, 도마가 야채를 지탱하는 게 있었고요. 자, 유해한 기능, 야채가 칼에 붙는 거와 칼이 손에 상처를 내는 거,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또 훨씬 명확해지죠. 자, 이렇게 계략적인 기능 분석도를 작성을 했으면 다음으로는 부품을 식별해야 됩니다. 자, 칼이 있으면은 여기에 손잡이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칼날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칼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품을 식별해 본 거죠. 자, 부품이 식별이 됐으면 그 부품들을 가지고 세부적인 기능을 분석을 하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칼날이 야채를 자르고요. 도마가 야채를 지탱하고요. 손잡이가 칼날을 유지하고 칼면이 칼날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유해한 기능은 앞에 있었던 것과 같이 야채가 칼면에 달라붙고 칼날이 손을 상처를 입힙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능의 세부 분석이 끝나면 상세 기능 분석도를 작성하게 되고요. 우리 식칼이라는 시스템 안에 칼날, 칼면, 손잡이라는 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해한 기능과 유용한 기능들이 다음과 같이 연결이 되게 되죠. 얘가 유지하고 칼면이 유지하고 칼날은 자르고, 그리고 야채가 달라붙는 건 칼면이고요. 결론적으로 칼날이 손에 상처를 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칼날이 야채를 잘 자르게 하면서 야채가 칼면에 잘 안 붙게 하는 게 목적이 되겠죠. 자, 이런 거를 핵심 기능을 분석하기 과정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핵심 부품은 칼날과 칼면이 되죠. 대상은 야채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용한 기능은 칼날이 야채를 자르는 거고요. 유해한 핵심 기능은 야채가 칼면에 달라붙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유용한 것과 유해한 핵심 기능과 관련 있는 것들을 찾아내게 되고요. 자, 그럼 이 핵심 기능을 이렇게 분석하고 봤더니 식칼에 필요한 것은 칼날이나 칼면 자체가 아니라 식칼의 핵심 기능이 야채를 자르는 기능이 필요한 거죠. 얘를 자르는 기능이 필요하고, 자, 달려붙지 않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게 됩니다.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진짜 정의문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야채를 편리하게 자를 수 있도록 야채가 잘 잘리지만 핵심 유용 기능이죠. 유용한 기능을 유지하면서 칼면이 없는 식칼. 왜? 칼면에 야채가 달라붙으니까 얘가 없는 유해한 기능을 제거하는 식칼을 만들자라는 진짜 문제 정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이 고민을 하게 될 거고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 도출 결과 이런 칼날들이 나오죠. 이게 보면은 칼날을 있는데 면이 없는 안 붙게, 아니면 이 가운데가 비어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실제로 이런 형태가 많죠. 칼날에 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달라붙는 걸 줄이는 이런 것들도 있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진짜 문제를 잘 정리했더니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과정을 훨씬 우리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실 때도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기능 분석을 통해 한번 해봤으니까 저희 분석 방법 중에 하나 모순 분석을 활용해서 진짜 문제를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